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때서부터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몸무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요. 내장 지방이 레벨 1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 정도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뿜뿜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팀에서 지금 리딩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된 건 스위치온 다이어트고요. 오늘 리딩 미팅을 그럼 4주간 이끌어갈 리더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뭐 아이들 면역이나 건강 쪽이나 지금 다이어트에도 특화돼서 리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리더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김문정 리더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면 네. 여러분 하트로 여러분의 기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활동하는 김문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직접 뵈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줌으로나마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4주간 스위치온 다이어트 네, 리딩을 맡게 됐고요. 정확한 제목은 다들 갖고 계신가요? 지방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예, 여기 박용우 박사님 보이시죠? 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요. 박용우 박사님은 30년 정도 다이어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입증된 그런 논문을 통한 그런 그 자료들을 모아서 또 그런 사례들과 함께 쓴 책인데요. 저도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제 그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저도 확신 있게 이 책을 네,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정지영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은 다이어트 하기 너무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에는 우리 몸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쌓아놔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겨울 동안에는 그렇게 그 지방들을 나를 싸고 있다가 이렇게 날이 좋아지면서부터는 지방을 내놓기 시작하고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네, 예쁘게 변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4주간 열심히 또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죠. 다이어트는 곧 성형이다. 어떤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나의 외모를 변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예요. 네, 그래서 4주간 함께 하시면서 더 예뻐지시고 또 건강해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저의 스토리 먼저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됐나요, 박미정 사장님? 아, 네, 인터뷰 좀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밑에를 못 봤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8살 된, 저희 아들, 막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43살, 12월 달에, 출산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43살이라고 하면 정말 좀 많은 늦은 나이에 출산이지만, 뉴트리라이트 덕에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요. 또 자연분만을 통해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출산을 하고 났더니 정말 아이의 몸무게 이외에는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났었을 때 몸무게가 좀 창피하지만 제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65kg였어요. 딱 아이 몸무게 빠지고 65kg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12월에 출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 4개월 뒤에 늘 그렇듯이 한 4월 달에 바디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되던 차였기 때문에 정말 와 이제 100일 이후에 나는 그 처녀 때의 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바디키에 참여를 하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를 가까이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그 성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뭘 하면 정말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디키도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운동은 사실 100일이 조금 안 됐었나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러닝머신을 타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사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따로 운동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 1시간 갔다 오고 정확하게 바디키 챙겨 먹고 이제 나름 팀장이었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빠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키 정석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체지방 2kg. 그래서 민폐 끼치는 팀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열심히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성공을 해보리라.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했죠. 새벽 6시. 바디킥 때만 저는 운동을 했어요. 바디킥 끝나면 운동 중단. 바디킥 하면 이제 운동 시작.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또 운동을 가는 거죠. 열심히 바디킥 챙겨 먹고. 근데 그래도 좀 유지부동 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그때는 바디키 그 팀장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팀장 교육에 가서 트레이너 분이 강의를 하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근데 그분들도 사실 뚜렷하게 솔루션을 저한테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몇 번의 바디키에서 늘 민폐 끼치는 그런 팀원이 되어서 정말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제가 그때마다 저를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몸의 왜 그냥 내 몸이 아니라 너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몸뚱아리라고 나를 하게끔 그 정도로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정말 너무 궁금한 거죠. 내 운동을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저녁에 뭐 1시간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덜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 호르몬의 문제인 건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뭐 근데 병원에 가서 해봐도 건강검진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우연하게 인별그램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뭐 몇 킬로가 빠졌다, 5킬로가 빠졌다, 막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뭘까? 그래서 책을 먼저 사서 읽고 제가 실천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때서부터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몸무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요. 내장 지방이 레벨 1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서부터 나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을 정도로 도저히 안 빠지던 그 원인을 제가 이 책을 네, 이 책 그냥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 몸무게
사실은 몸무게보다는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 이제 경험을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해보시면 3주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3주 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3주가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이라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네, 지방 대사를 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지방이 문을 열면서 끝나고 났는데도 1kg, 1kg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이제 저랑 함께 리딩을 시작할 거고요. 자, 리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화면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1등은 굉장히 마른, 네, 아주 깡마른 분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네, 환자 네, 같아요. 환자 같죠. 네. 얼굴이나 피부는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요. 이렇게 깡 마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네, 힘든 노력을. 그래서 링거를 맡고 있을 정도로 1등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몸을 원했습니다. 아이돌들의 몸매. 그래서 49kg, 50kg가 안 되는 몸을 누구나 꿈꾸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이분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한 몸들을 가지고 있죠. 몸무게를 보세요. 어떤 분은 71kg, 52kg, 56kg. 네. 몸무게로만 보면 절대로 날씬하다고 보이지 않는 네, 몸무게죠. 숫자이죠. 자, 이걸 보세요. 맨 위에 보이시면 기초대사량부터 체중, BMI, 체지방, 골격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몸매를 원하세요? 맨 오른쪽 몸매를 원하시진 않으시죠? 다 같은 54.8kg의 같은 동량의 체중이십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분 가장 날씬하고 가장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으시죠? 이분의 몸매는 체중은 54.8kg이지만 체지방률은 15.8이세요.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54.8이 맞을까라고 보이는 몸이지만 체지방률은 31.5입니다. 네, 거의 2배에 가깝죠. 가운데에 계신 분에 비하면. 자, 이분의 기초대사량을 보세요. 맨 왼쪽과 가운데 있는 분은 1200대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1100대입니다. 인바디를 다 찍어 보셨나요? 인바디를 찍으셨을 때 늘 보셔야 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 골격근만이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기초대사량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자분들이요, 1200대가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100대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1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100대라고 하면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단백질도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기초대사량을 1200대 넘게 그 정도로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건강한 분들, 그러니까 건강하다 하면 그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의 기초대사량은 1300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범위를 굉장히 높게 1200대 후반부까지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똑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52kg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지방이 많고 근육량은 적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방은 적고 근육량은 많아요. 어떤 몸을 원하세요? 당연히 지방이 적고 근육량이 많은 몸을 원하실 거예요. 자, 뒤에 보이시면 네, 체지방률에 따른 몸매의 변화예요. 자, 15%도 굉장히 마른 몸이신데
보통 건강하다고 보면 18에서 23% 정도 표준 몸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갈수록 45%까지 나오죠. 여자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 정도까지 떨어뜨리시는 게 되게 건강을 위해서도 되게 좋습니다. 자, 아이돌 몸매를 더 이상 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한 몸매를 원하셔야 돼요.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한이입니다. 이 복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체중을 몇 킬로그램이냐 따지지 마시고요. 눈바디, 네, 눈바디를 통해서 눈바디 체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더 맞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김지우. 자, 요건 누구냐?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저는 조금 가려 보이는데 이시영이에요. 최근에 이시영이 한참 많이 이제 핫하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시영의 몸무게를 보세요. 55.3kg에 근육량 보세요. 27.7입니다. 27.7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보통 여자들이 22, 21,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표준에 있어서도 그 가운데 선에 보통은 왼쪽에 다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이시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체지방률, 제가 아까 15%도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시영의 체지방률은 5.5예요. 네, 굉장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의 유전자에는 구석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리고 정 없으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게 거의 다였어요. 어쩌다가 한 마리 잡아서 포식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구석기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많이 하고 지방이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건강을 악화시키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계셨는데요. 사실은 지방이 억울하게 쓴 누명에 불과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은 이 소중한 에너지원을 잘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구석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유는 마치도록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 화면 보이시죠? 자, 네, 책을 보입니다. 가지고 있으시면 자, 펴보세요. 요 부분 보이시나요? 페이지가 있는 부분 전에요. 시작하기 전에, 목차가 있기 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왜 살이 찔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대답은 한결같다. 그야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요. 네. 네. 어딘지 네, 아시죠? 네. 근데 이 박용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렇게 적게 먹고 운동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 100% 실패한다. 제가 바디킬을 할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적게 먹어야 되나? 그래서 더 적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 적게 먹었는데 놀랍게 살이 안 빠져요. 적게 먹는데, 그리고 운동하는데.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책은 가운데 보시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음식만 줄였더니 더 내놓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저장 모드로 가지 소비 모드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지방을. 그러니까 체지방은 더 빠지지 않고 꿈쩍도 않는 그 몸무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 근육은 더 살리고 체지방은 쏙 뺄 수 있다.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살을 뺐기 때문에 확신 있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박사님, 올해는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유행 다이어트를 물어볼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죠? 뭐 간헐적 다이어트, 뭐 예전에는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뭐 구석기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요즘에 유행하는 건 저탄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서트푸트라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또 아세요? 이거는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가수인 아델이 45kg을 감량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이 서트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그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얘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사와 의사가 이걸 개발을 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런 아델 같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요즘에 또 선풍을 불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들이 왜 이렇게 다양해질까? 이유가 뭘까요? 네, 잘 안 하나도 빠지니까. 네,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시도했다가 저런 방법 시도했다가 또 다이어트 약도 먹었다가 이제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자, 11페이지 보세요. 사람들 입방아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첫째 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본다. 유행을 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일 뿐 금방 요요 현상이 생긴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입소문이 펴지면 또 조용히 사라졌다가 다른 방법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일곱째 줄 보시면 왜 누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 네,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바로 밑에 보시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거라면 적게 먹고 움직이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본인도 이 비만 치료 역사가 30년이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아직까지 비만 치료에 획기적인 전개가 없다 보니 비약물적인 치료, 그러니까 식이 조절과 운동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살 빼는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냥 알약 하나 먹고 살을 뺐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바로 밑에 보세요. 자, 아직도 대학병원 비만 클리닉에서는 저칼로리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낡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이분이 물음표를 내놓습니다. 자, 비만은 질병일까? 아니면 질병의 위험인자일까? 이것은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위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비만이라는 적의 내변을 속속들이 알수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더 이상 남들이 하는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알고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 내 몸을 살이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네,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1장,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 자, 이거 되게 첫 번째 제목이 네,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아셔야 될 거가 다이어트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8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이분은 탁상 공론처럼 이론을 그냥 공부한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보면서 다이어트를 찾아나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아직도 이런 분들 많으세요. 모두가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설명을 할 때 나는 칼로리에 집착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몬드, 그 다음에 아보카도, 라면,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칼로리가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라면, 라면.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건강한 음식들은요,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몬드의 칼로리는요, 100g당 597kcal예요. 라면 120g당 500kcal예요. 라면하고 맞먹습니다. 아보카도 100g 191kcal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어떤 분들은 앱 깔아가지고 막 칼로리 계산하면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칼로리 찾아가서 드셔야 한다면 아몬드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에요. 네, 더 이상 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렙틴 호르몬과 세트 포인트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했다. 예, 이것은 2장에서 네, 그 다음에 자세하게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석기 원실류의 유전자를 가진 21세기 신인류는 지금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 해독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죠. 유산균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선순위는 이 해독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케어할 때, 스킨케어를 관리할 때 1순위가 뭐죠? 각질 케어예요. 각질 제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영양크림을 바르셔야 사실은 거기 안에 있는 수분, 보습, 영양, 고영양 이런 것들이 다 피부에 그대로 흡수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먼저 우선 해독 먼저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을 풀어내야 배출시켜야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지방도 네,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직접 체험해 가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2주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12주를 해보니 그 다음에 이제 8주로 줄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8주를 해보니 또 너무 길어서 4주로 네, 줄였었고요. 근데 4주간도 예외 없이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대인들한테 4주도 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최근에 나왔던 그 4주 해독 다이어트가 사실 3년 전인가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보다도 더 일주가 줄은 3주를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3페이지 셋째 단락 보시면요. 3주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박용호 박사가 얘기했던 렙틴 호르몬과 세트 포인트 이론을 중심으로 비만을 설명해왔던 내가 거기에 인슐린 저항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생체 리듬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12시간 공복과 6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을 했다. 지방간, 탄수화물 중독이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과 실타래처럼 얽혀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추가했다. 네, 이것이 4주 다이어트에서 더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잠깐 나오는 것 중에 12시간 공복, 6시간 이상의 숙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탕으로 네, 나온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요, 이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이 인체 내부에 일종의 그 시계가요,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자는 시간,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시간, 먹지 않아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세요. 3주만 철저하게 실천을 하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지속적으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 제가 3주를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도 1kg, 1kg씩 빠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의 대사를 켰더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조금씩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원리냐? 두 번째 줄,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하지만 대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가볍게 청소를 해도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네, 재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조금씩 그냥 중간중간만 청소를 해도 깨끗한 집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경산에 계시는 김혜진 사장님께서 저희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리딩 중에 오늘 좀 재미있는 실험이랑 그리고 저희한테 항산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혜진 사장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제가 음소거 해설을 안 했었네. 네, 경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과 먹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야채를 먹고 채소를 먹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어떻게 먹느냐인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저희 몸이 보통 이제 저도 좀 아직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식품도 먹게 되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달 음식도 먹게 되고 바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몸이 자꾸 산화가 되는 저희 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보통 산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포비돈을 넣는 이유가 이게 대표적인 산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빨간 약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상처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여기를 산화시켜서 빨리 산화시켜서 세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포비돈을 바른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화제를 이 안에 저희 몸에 이 물은 저희 이제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화된 몸으로 보통의 평소에 저희 산화된 몸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화된 몸을 저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저희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넣는다고 하면 비타민 C를 저희가 몸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 혈액에 있던 산화된 그런 혈액들을 비타민 C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정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저희가 비타민 C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데모를 보여드리면 그 자리에서 비타민C 한 개씩 꼭 드시더라고요.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겠어 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저희가 비타민C를 통해서 몸을 이제 정화한다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도 많이 건강하게 항산화 효과를 좀 얻기를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 저희는 삶아서 먹는데, 두 가지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가스레인지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인덕션에 이제 3중 통 구조로 되어 있는 퀸을 이용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살짝 태웠는데 죄송해요. 아직 미흡해서. 보통은 저희 집은 지금 가스레인지랑 인덕션이랑 같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게 지금 물이 보이실까요? 흥건하게 지금 냄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렇게 삶게 되어 있죠, 보통. 그리고 저희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물 없이 저수 요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살짝 태웠긴 하지만, 네, 저수 요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 두 가지로 경우로 먹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섭취를 하는 게 항산화 효과가 더 좋을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처럼 저희 몸을 산화된 몸으로 변화를 시키고요. 저희 몸이 이렇게 산화됐다라고 보여지시죠? 여기는 제가 이제 핀으로 삶은 브로콜리를 넣을 거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냄비에 삶은 브로콜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넣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냄비에 삶은 브로콜리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됐을 때 물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저희 걸로 하게 되면 와, 바로 즉각적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얘는 바로 와. 즉각적으로 아까 비타민C를 넣은 것처럼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하긴 했지만 항산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더 제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그냥 삶은 브로콜리 넣었을 때는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냄비에 삶은 물이 많이 있죠. 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게 제가 우선 이거 뺄게요. 그럼 물에 다 빠지는 건가? 물에 다 빠졌나 봐. 네. 삶은 물을 넣으면 대박.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와. 와. 그럼 물을 마셔야겠죠. 여기 있는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만큼 먹는 식습관을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데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번 데모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멋져요. 네. 잘 보셨죠?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네네. 이 데모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뭘 안 먹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조리해 먹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브로콜리에 물 속에 비타민 C가 다 녹아있는 그리고 껍데기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저수분으로 모든 영양소가 살아있는 그런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정크푸드처럼 쓰레기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먹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안 먹을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 뇌에서요. 안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뭐도 땡기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가 자꾸 욕구가 돼서 사실은 그 욕구가 다이어트를 더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뇌를 변화시켜서 무엇을 안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사실 뇌도요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먹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 것이 수비드 방법, 수비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저온으로 네, 익히는 방식의 그런 조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비드 방법으로 하시면 뭐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뜨거운 곳에다가 뭐 몇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냄비하고 인덕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비드 방법으로 닭가슴살 샐러드 하는 방법을 잠깐 네, 알려드릴 텐데요. 시간이 이제 이거는 퀸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만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정지영 사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네네. 네. 이거 제가 그냥 드는 게 낫겠네요. 자,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이거는 닭가슴살이고요. 네, 닭가슴살도 요즘에는 뭐 항생제 안 한 무항생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이제 닭고기를 사셔다가 이거는 제가 후추와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 네, 저희 조리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노브스 갈라 올리브유랑 그다음에 양조간장, 그다음에 송화소금,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샐러드 소스까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지금 닭에는 올리브유와 그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한 거예요. 밑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수비드 방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인덕션 모드에 보온 모드가 있는 거 아시죠? 탈선 모드입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가로로 부탁드릴게요, 리더님.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거꾸로 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수비드 방법이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밑간을 하셔서 75도, 보온 모드 75도에서 20분. 근데 이제 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뭐 닭이 작은 거면 한 20분 정도 해도 되고요. 보통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칼로, 네, 중간에 칼집을 내서 하시면 훨씬 더 속까지 익히는데 더 쉽겠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각 채팅방에다가 레시피랑 네, 요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요리까지 하랴 조금 네,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다이어트도 했다가, 네, 국회 김여사, 휘놀이하는 와, 김여사 김여사. 화이팅! 자, 26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진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요요 현상을 겪은 경우가 많다.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하다. 이를 저근육형 비만 체형이라고 한다. 아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네, 체지방 정상 아니면 이하 이런 분들 말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근육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이 특히나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또 많이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근육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바로 또 이어서 가시면 여성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인데도 체지방률은 정상 수치인 18에서 23%를 훨씬 넘어 30%를 초과한다. 저도 초과했었거든요. 이른바 마른 비만이다. 저는 마른 비만은 아니고 비만이었어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근육형 비만 체형의 여성은 적게 먹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수록 없는 근육이 더 빠진다는 점이다. 제가 아까 제 스토리 말씀드렸죠. 6시면 일어나서 운동하고 안 먹고 이렇게 했었던 제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빠질수록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은 지방을 더 안 근육은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조직.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자,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소비되어지는 에너지 소비량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초대사량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내 심장을 뛰어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기초대사량인데 내가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사실은 작게 먹어도 더 많은 것을 태우기 때문에 사실은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우 중에 황신혜가 있잖아요. 황신혜가 나이가 59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인데 예전이랑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황신혜는 굉장히 그 대식가래요. 엄청 잘 먹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에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황신혜가 운동을 시작한 게 20대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만큼 대식가여도 그만큼 먹었어도 그것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뚱뚱해진, 살찐 황신혜를 우리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할게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이 에너지 소비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네, 절대로 내어놓지 않아요. 제가 아까 구석기인의 유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석기인 때부터 우리는 못 먹었기 때문에요. 네, 그 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방이 들어올 일이 있으면 얘를 굉장히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인이 언제 넣어줄지를 몰라, 에너지를. 그럼 어떻겠어요, 내 몸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소비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더 내놓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조금만 더 먹어도 체중이 금방 되돌아오고 스트레스로 폭식이 동반되면 체중은 처음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그렇게 했지만 조금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조금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바로 밑에 보시면 몸에 근육이 적으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근육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부족할수록 근육이 더 빠져요. 우리 몸은
근육보다 지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많을수록 기아 상태에서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면 몸속 지방을 쓰기보다는 근육 단백을 꺼내서 당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네. 물론 지속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결국 지방을 끄집어 쓰기는 해요. 근데 한없이 근육 단백만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2장, 3장에 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될 거니까 그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근육량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운동을 한다. 두 번째, 단백질을 먹는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어떨까? 자, 그건 잘 먹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조건이에요, 이건. 근데 어때요? 다이어트를 하면 덜 먹나요? 더 먹나요? 덜 먹게 되죠. 덜 먹어요. 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단백질 음식을 포함해서 에너지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게 잘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니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되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아니고 잘. 자, 무턱대고 굶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중에서 근육이 줄어들면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를 도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뺐다가 쪘다가 요요와서 다시 뺐다가 네, 네, 연속처럼 네,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3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이분의 그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 체험단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했었던 그 사례들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1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자, 3주 동안의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확실히 켜졌기 때문에 3주가 지난 후에도 체지방은 계속 빠지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냥 잘 먹어선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줄일 수가 없다.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먼저 켜야 한다. 네. 자, 우리 몸에서요. 그 바로 밑에 팁을 보시면 에너지원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음식물은 뭐냐? 우리가 탄단지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먹는 것은 이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곧바로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잘게 쪼개져서 분해가 되어져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그렇게 작게 분해가 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 일반 뉴트리 프로틴을 먹는 것보다 XX 아미노를 드실 때 훨씬 더 근육량을 높이게 되는 거죠. 직접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잘게 쪼개진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잠깐의 지식으로 알고 가셔야 또 이해가 됩니다. 2장에서. 자, 3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빠진 체중보다 좋아진 혈액 검사 결과에 더 놀란다.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3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도하게 붙어 있는 지방. 이것들은 신체의 일부분이다 보니까요.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내보내야 돼요. 과하게 펌프질을 하다 보면 점점 심장이 커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내 기본 체형에서 그 체지방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피가 가야 되는 것이 더 확장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 신장이 비대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혈압도 이것들을 끝까지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보내야 되니까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3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숨이 차고요. 허리와 무릎 관절은 체중의 부하를 견뎌야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찾아오고요. 또 과다 축적된 지방 조직, 이게 내장 지방이죠. 이거 여기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이게 뭐냐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를 해요. 내장 지방에서요. 이렇게 분비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암도 만성 염증, 네, 을 원인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체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게 되죠.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요.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지방간, 수면 무호흡, 제가 여기 했죠. 결국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져서 돌연사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겨져 주는 네, 질병이에요. 당연히 빼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면 바로 밑에 보세요. 살이 쪄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살이 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건강이 나빠지는 과정 중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아까 처음 제가 보시라고 했었을 때 비만이 원인일까 증상일까? 박용우 박사가 왜 먼저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 부분의 답입니다. 자, 3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의 80%가 틀렸다고 합니다. 네. 자, 3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네. 이것도 이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굶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되고, 운동을 몇 시간씩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게 말이 되냐며 무척 신기했다. 네, 그래요.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스위치온 하실 때는요. 자, 37페이지. 식습관과 운동 모두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운동 막 힘들게 죽을 것 같이 안 하고, 네, 어떻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지어 먹는 분도 계시고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37페이지 보시면 저는 음식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탄수화물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운동을 더해서 살 빼려고요. 이분은 식단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운동을 하면서 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의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하지만 이미 뱃살이 있고 지방간 판정을 받은 데다가 혈압과 혈당도 정상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운동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 조절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아이들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대, 50대 이 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디 가나요? 헬스장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빅 하러 갑니다. 자, 그분들의 몸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날씬하고 그런가요? 헬스장에 가서 네, 집 근처 헬스장에 가면 어떤 모습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빠진다면, 네, 다 그분들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아니,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몸매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몸매가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는 거지, 제 몸이 그 이상적인 그 몸매라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해하실까봐 직접 보고 나서. 네, 자, 38페이지. 그래서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 몸의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 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다이어트에 운동이 포함되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다. 왜요? 소비를 시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다이어트의 상식, 네, 소비가, 네, 섭취,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많으면 살이 빠진다였어요. 네, 반드시 운동은 소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낮추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강연 사장님한테 조금 항변을 하면 제가 이 리딩 미팅을 잡으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강연 사장님 덕분인 걸로.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호르몬이 네, 분비가 돼서 그런 것 때문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여서 근육을 지킨다는 거죠. 자, 성장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이요. 아이들 키, 성장에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9시에서부터 재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자,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우리 몸에서요. 체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인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면에 있어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면역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요. 또 근육량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나 100세 시대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주사로 맞는다고까지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근육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회복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요. 또 숙면에도 이롭고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체질을 개선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운동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 불가결한 네, 좋은 네,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식단은 어떨까요? 식습관이 따르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4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남성은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여성에 비해서 체중이 빨리 빠진다.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던 분, 그리고 남자들처럼 근육량이 많으신 분은 잘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으세요. 근데 저처럼 저근육형, 네, 비만인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식습관 개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게 우선이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면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한 분의 사례예요. 자,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기간에 근육이 빠지지 않는데 이 김 씨라고 하는 분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근육 손실이 있었대요. 남들보다 지방 대사가 조금 늦게 켜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 대사가 켜지는데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꺼진 지 오래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제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보세요. 자, 다시 발견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 자,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전에는 살이 빠지는 원인을 전적으로 칼로리에서 찾았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 밸런스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안 빠졌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43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나오지만 다이어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분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섭취 칼로리만 놓고 보니까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절대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오히려 덜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살이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빠지기는커녕 굶는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여놓으면 금방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방 대사가 오래 꺼져 있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헐적 단식을 하게 합니다. 네. 자, 간헐적 단식은 어떤 의미냐? 44페이지 넘겨보시면 여섯째 줄, 지방 대사가 켜지기 위해서는 일단 인슐린 수치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12시간 공복 상태가 되어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24시간 짧은 단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체 시계를 되돌려야 살이 빠진다. 이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생체 리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2017년, 네,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그 3명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연구한 게 뭐냐? 생체 리듬을 연구한 거예요. 이 생체 리듬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아까 시계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계 유전자와 함께 우리는요 1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1일, 24시간 주기. 그래서 수면, 기상, 체온, 호르몬 이런 것들을 얘네들에 의해서 이 생체 리듬에 의해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6대 8 다이어트, 14대 10 다이어트. 네. 시간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47페이지.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뭐냐? 첫 번째 줄에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12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12시간만 가지고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낼 수는 없고요.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간 제한으로 16대 8 많이 하세요. 16대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요. 8시간 동안에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이 16대 8의 근거도 뭐냐면 우리 인체의 그런 그 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하는 시간이고요. 새벽 4시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둬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음식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 실제로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제한하지 않고 섭취하는 시간만 10시간으로 제한을 했더니 섭취 에너지가 약 20% 감소하면서 체중과 체지방이 빠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다. 근데 단 여기서 별표. 중요한 건 무조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 시간에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소화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식으로 밤 11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으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식사를 해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먹는 시간은 아까 섭취 시기 안에 드셔야 돼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네, 섭취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드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를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껏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만 있을 뿐 체중이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임상실험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네, 저도 시간 제한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박용우 박사님의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체 리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50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자, 무너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자 제일 중요한 거, 7시간 수면과 14시간 공복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51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 금식할 것, 12시간 이상의 공복, 근데 무엇보다도 밤 시간, 특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에 숙면을 취해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첫째, 예외 없이 실천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냐 안 하느냐, 뭐 가벼운 산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고강도 운동을 원해요. 자, 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왜 고강도 운동이냐? 내 몸을 지금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리셋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극으로는 몸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용우 박사는 PT를 받는 것을 권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멈추는 거죠. 근데 PT 하면 어때요? 트레이너들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 둘 하면서 더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근육이 느는 건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강한 자극을 이제 원하게 되는데 저는 이때 운동을 뭘 했냐면요. 소중한 요리 시간. 네, 다 됐나 본데요. 홈 트레이닝, 작년에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홈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끄부부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그 땅끄부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칼로리 폭탄이 있어요. 그 까만 옷 입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보다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요 시간은 한 33분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자극도 되면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고요. 네, 이제 각각 자기한테 맞는 운동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셋째, 6시간 이상의 수면과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킨다. 근데 12시간보다는 14시간 공복을 더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을 마쳤습니다. 네, 1장을 제대로 아시면 2장, 3장, 또 기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장, 3장 나가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의 중요한 건 또 2장, 3장에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2장, 3장 나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퀸을 했는데 제가 이 리딩을 하느라 뒤집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덜 익었어요. 네, 이게 보세요. 되게 두껍죠. 저는 되게 큰 거를 해서 이럴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을 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칼집을 두긴 했는데 시간은 더 두셔야 된다는 거. 뒤집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정확하게 읽었는데 이쪽은 좀 덜 익어서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스위치를 하고 나서 저한테 가장 좋은 변화는 뭐였냐면, 이런 샐러드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샐러드가 주는 그 맛을 알게 된 거. 자, 잠깐만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보이나요? 네, 리더님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닭가슴살 제가 이 스피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이세요? 네, 아유, 참네. 죄송합니다. 너무, 네,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닭가슴살 하면 어떠세요? 되게 저 닭가슴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퍽퍽한 질감. 네, 질기지는 않지만 퍽퍽함이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요. 아이, 원래 이거 유튜버들은 손 가리고 하던데, 제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비슷한 것 보입니다. 같은데? 네, 요게 되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제가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와, 제가 와, 어차피 먹을 거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와. 네. 결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네. 네. 아, 맛있겠어요, 리더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 그릇에다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소스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끝난 다음에 네, 그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리엔탈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유랑 네, 뭐 간장, 우리 양조 간장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은 네, 양조 간장, 가스오브 시럽, 그 다음에 올리브유, 퀸도 아닌데 참, 네, 여기에 안전한 송화소금, 네, FDA 인증을 받은, 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견과류, 네, 이렇게 넣어서 수비드 방법으로 닭가슴살을 해서 드시면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샐러드를 하셔서 네,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제대로 드시는 다이어트를 또 실천하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들 좋으셨으면 하트 한번 저희 하트로 리더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케까지 소환을 하셨어요. 사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이거 손까지 이렇게 보여주실 줄이야.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김 여사님 한번 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리딩 미팅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들었다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내 음식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내 몸에 대한 점검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리딩 미팅을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어땠는지 한번 그 소감을 조금씩 들어보는 시간, 스피치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면을 켜주시고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오늘 어땠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온 게 우선 전미종 사장 리더님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혹시 같이 들으시는 분이 간간히 보여서 제가 얼굴이 나오시려나 하고 계속 쳐다봤었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음소거 해제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전미정입니다. 여기는 또 카페고요. 이렇게 건강 미팅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여기 모니어 사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직접 같이 와서 또 같이 들었고요. 지금 잠깐 또 손님 오셔서 마무리까지 잘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김문정 사장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도 책을 사놓고 끝까지 정독을 하지 않아서 요 클리는 몇 번 해봤지만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그 12시간 공복을 그냥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아까 생체 리듬 그거 생각해서 8시 이전 그거 꼭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스피드 비법으로
그 닭가슴살 해주신 거 정말 꼭 해보고 싶네요. 오늘 정말 배운 팁들이 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저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그 카페 배경을 항상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것 중에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남성의 경우는 사실은 근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김진영 리더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디키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워낙 이렇게 운동 쪽에 좀 특화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잠깐 될까요? 김진영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운전 중이시라서. 뭐 네. 운전하다가 듣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정신이 없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은 헬스장 오시면은 러닝 많이 타시더라고요. 근데 러닝 많이 타시는 분들은 살이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조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성분들은 보면은 웨이트를 좀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체격이 항상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잘 되겠고 또 러닝머신은 기본적으로 하고 웨이트는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진영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운동에 굉장히 특화되셔서 더구나 유산소뿐만이 아니라 웨이트,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 같이 하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더 네.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아까 전에 또 데모도 하셨지만 저 김혜진 사장님 이거 준비하시면서 또 어땠고 아마 또 김혜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스위치온을 진행하셨다는 걸로 알아서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좀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나오고 계시네요. 지금 되실까요? 제가 일하던 중이었어가지고 누워 계셔서 밖에서 할게요. 네. 네. 저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소비자랑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첫째 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의 가벼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해주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좀 해볼 수 있었고 저도 이번에 데모를 해보면서 저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어떻게 먹든 음식을 먹고 이제 저희 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 데모를 통해서 저도 알게 돼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준비하시면서 김문정 리더님과 같이 아마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서. 너무나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나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다 너무 좋으셨나요? 지금 채팅방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으셨다고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다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정은 사실은 저희가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맛보기를 봤기 때문에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김무정 리더님도 더 많이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리딩 미팅은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세요. 감사드립니다.